그런데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앞지 않은 그리고 절박한 마음. 네, 화성공장 화재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벌써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성공장 참사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화재 사고 이후에 언론 보도에 나오는 표현이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이주 노동자 산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국인의 이제 3배 정도가량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임금, 고위험, 고강도 노동 현장에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그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좀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짚어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제조업에 일하는 분들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불법 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불법 파견을 했다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네. 불법 파견에 대한 고민. 두 번째로는 사실은 입국하기 전부터 사전 교육, 그리고 입국한 이후에 그 공장에 투입된 이후에 안전 교육, 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상당 부분 미흡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는 그야말로 좀 말이 서툴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야말로 좀 외국인 노동자들 언어가 표지판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네. 이동 통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국인 노동자는 없고 그냥 자국인들 입장에서 모든 걸 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 대전에 우리 그 노동지청장이 예를 들면 포장 관련된 부분도 제조업 분야인데 이게 예를 들면 파견 근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우리 주요 간부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게 제 나름 판단입니다. 네, 불법 파견, 또 안전 교육과 언어 소통의 미흡함 등으로 네,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다. 예, 가장 중요한 결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네. 함께 같이 일하는 이렇게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예를 들면 제3자적 단순하게 우리가 노동 인력이 필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써먹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대전환도 동시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자면 역시 그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질타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련해서 그 현안 보고에서 지적된 문제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입장차가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불법 파견이라는 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그 질타했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정식 장관 포함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요. 네. 앞으로 뭐 사후 약방문이지만 제대로 좀 대안을 만들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지금 현재 이제 조사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화성 공장 화재 사고가 그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적용을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1호 법안으로 네. 52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걸로 네. 그렇게 안들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면 네. 실제로 이 참사가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지만 저는 생산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고용주 입장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좀 더 균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52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이 부분을 어쨌거나 유예 안 하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이 네. 참사가 주는 의미, 그래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현재 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시행되고 있는 거죠. 52만 사업장에도. 그럼에도 이제 여당은 이 법에 대해서 좀 유예해서 좀 적용되는 걸 좀 미뤄야 한다 이런 계속적인 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 그 입장이 바뀌지 않았죠. 예, 네. 바뀌지 않았는데 사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이자 부담이라든지 또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 일면 이해하나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방점을 두자 이런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 충돌이 아니고 네.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화성 참사 현장 기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하고 그리고 이 처벌의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확보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 좀 길이 적었을 거고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그 대책을 세웠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저는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민생 1호 법안으로 네. 이걸 유예하는 걸 주장했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노와 사가 함께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 이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기업주의 입장도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그게 민생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이주 노동자 100만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 그 집계된 결과가 92만 3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또 올해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 정도 외국 인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이주 노동자 숫자인데요. 안전관리를 비롯해서 뭔가 좀 지원책이나 교육 그리고 좀 보완책들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작은 기업체가 현실적으로 뭔가 교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대전환. 예, 그러니까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큰 틀에선 공동체 일원이다. 네. 이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언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된 법에 대한 좀 안전교육 포함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예를 들면 직장 기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근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우리 그 민간단체가 위탁받아서 하는데 작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지원하는 민간 단체 위탁한 사업비가
100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좀 네. 전에 우리 그 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92만 올해 이제 16만이 넘으면 100만이 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련된 위탁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위탁 기관은 사업비가 100억이나 거의 뭐 다 줄어든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틀의 포용 정책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가 그런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킨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이주 노동자 문제도 그 안에서 또 그 논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이주 노동자 포함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사회적인 을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바라보자. 그 중에서 우리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든지 또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노조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고 또 민간 위탁을 하는 그런 민간 지원단체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사회가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덥기도 하고 가장 추운 바로 이 여름하고 겨울에 일하기가 가장 힘든데요. 지난해 여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이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더위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이제 38건이나 되는 걸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폭염 산재 예방법을 이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법안일까요? 현재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넓혀갖고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겨울에 한파 등과 같은 기후 재난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그 근로자가 예를 들면 폭염이나 그리고 또 한파가 너무 심할 때는 작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좀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노동자들이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 법안을 개정한 취지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환노위 최대 쟁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노란봉투법입니다. 재발의가 됐는데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여야 합의 가능성 과연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14년 동안 그 기업에서 노조나 우리 노조원들 대상으로 청구한 금액이 2,700억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 망할 때까지 예를 들면 뭐 노조나 또 개별적으로 다 하니까 우리 노조원들이 망할 때까지 모든 걸 걸고 우리 소송 걸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노조원들 입장에서 보면 집이 가압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네. 완전히 노조원으로서 위축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래갖고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살한 사례도 있고요. 네. 예, 뭐 그런 분실한 사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면 우리 그 노조원들한테 좀 전 재산이 압류되고 월급까지 차압되는 거 이 문제를 좀 바로 잡자라는 게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에 네. 법안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좀 조건들을 만들자라는 건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 다시 우리 재상정을 했고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상정만 한 거죠. 그러니까 통과는 안 됐고.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여야가 국회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 서로 논리적으로 갑론을박을 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국회는 상임위원장이 있고 의장이 있고 그러면 그 입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자체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 갖고 와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토론 속에서 합의되는 안들 그 안들이 최종적으로 합의점이잖아요. 저는 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의할 수 없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럼 차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토론을 상임위에서 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 안을 갖고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인식이고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많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번에 그 안양 만안에서 재선 의원이 이제 되셨고 당의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으셨고 제가 한번 도의회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역대 도의원 그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의원님 사진도 있었고 도의회 의장도 역임을 이제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내셨는데 앞으로 이제 안양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 계획과 포부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정치는요. 또 정치인은 비전을 만드는 역할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의 비전,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비전, 대한민국의 큰 틀의 비전과 지역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거냐.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제 살아온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성장 배경도 그렇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 좀 불평등 완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는 상대적으로 노와 사가 우리가 뭐 입장들이 확연히 다르지만 제 아버지가 상계대 노동자셨는데 사실은 그 회사가 거의 1년 가까이 회사가 어려워서 그 회사가 어려워서 그 회사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못 받고 이래서 제가 중학교 때 신문 돌리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나이 먹어서 우리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그 직장을 다닐 때 좀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게 아니고 중지한 게 아니고 좀 계속 돌아갔으면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계속 받았을 텐데 다시 말하면 노와 사가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수 있을까 네. 서로 역지사지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함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생의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는데 21대를 되돌아보면 4년 동안 싸우다 끝난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자괴감 때문에 미안함도 들고 그래서 22대 때는 좀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야당 의원이지만 좀 여당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또 나름대로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하나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포부고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와 사 그리고 약자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랄이라도 그런 노력을 경주하시겠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인터뷰로 들어봤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원인과 대책 등 환노위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